안녕하세요. 네, 수투 특강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시간이죠. 네, 함수 1강 함수의 극한부터 해가지고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교재는 저희 학원에서 제작한 자체 교재로 활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문제들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까지 다뤄보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투 과정을 시작을 할 텐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용어들을 좀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등 과정에 꽂힌 미적분을 배우다 보니까 여기 파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특강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두시면 2학기 때,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기 때 조금 더 심화 과정을 나갈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듣고 따라온다면 기본적인 과정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센 B단계 정도까지는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 2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쭉 한 1강부터 2강까지 개념을 쭉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함수의 극한부터 나갈 건데, 일단은 이 단원을 배우는 이유가 중요하죠. 이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이유는 왜 배우냐 이거예요. WHY. 결국 나중에 미분을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미분은 왜 배우냐면, 결국은 고등과정에서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원래는 훨씬 더 미분에 관련된 내용이 풍부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로 양보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고등과정에서 딱 그 정도의 관점만 배우고 와 라고 교육과정이 그렇게 짜 있어요. 그래서 미분을 배우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분 계수, 즉 미분을 배우기 위해서 미분 계수의 정의가 있어요. 미분 계수의 정의가 있는데, 미분 계수의 정의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 적어주세요. A라는 점에서의 우리가 순간 변화율, A라는 점에서의 미분 계수,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기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x-a분의 fx 빼기 fa. 자, 이게 바로 이 리미트라는 요 표현이 바로 극한의 기호인데, 그냥 x를 a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x를 a로 보내면 여기다 a를 집어넣은 것과 똑같은데, a를 집어넣으면 분모도 빵이고 분자도 빵이어서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바로 여기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또 따로 봤는데, 꼭 미분계수의 정의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의 그래프 같은 거 할게요. 이렇게 무한대라고 한다면 얘의 기호를 뭐라고 한다고? 무한대라고 했는데 그냥 저 멀리 끝까지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값입니다. 그때 보냈을 때 우리 x분의 1이라는 녀석을 한번 보라. 그럼 우리가 y는 x분의 1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요. 그러면 얘를 막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값은 어디로 가느냐 이거죠. 얘는 y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 값은 이 녀석이 무한대로 막 커질 때 이 함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탈락말락 하는데 어쨌든 거의 0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 값은 0으로 다가간다라는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뭐 한다고?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0으로 모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0보다 살짝 크죠. 그래서 극한값은 항상 어떤 값을 수렴했을 때 그 값으로 뭐 한다? 다가간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여기 1인데 여기가 k가 돼도 k가 양수면 다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얼마다? 0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이번엔 다른 거 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염없이 커지는 값을 우리가 발산한다고 하는데 발산하는 값이 아닌 이렇게 x는 1로 이렇게 수렴하는 값으로 다가간다고 했을 때 그냥 쉽게 x라고 할게요. 그럼 또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극한값이 뭔지를 확인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y는 x라는 선을 이렇게 그려다 보면 자 1로 보낼 건데 여기 점이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y 값도 1이죠. 그럼 1로 보낼 때 이쪽에서 보내는 값이 있고 이쪽에서 보내는 값이죠. 그러니까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는 거랑 1보다 조금 큰 데서 보내는데 1보다 큰 데서 보내는 거를 우극한이라고 표현하고 1보다 작은 데서 보내는 거를 자극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녀석은 우리가 1보다 조금 큰 데서 보낸 우극한 1보다 조금 큰 데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랑 리미트 x를 1로 보내 1보다 조금 작은데 마이너스 그러면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1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x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두 개 값이 똑같으면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뒤쪽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로 보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뭐라 했다고? y는 x라는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낼 때 이렇게 다가가고 이쪽에서 보낼 때 함수값이 이렇게 다가 결국은 1로 다가가고 있죠. 그래서 얘는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다음 함수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x-1분의 뭐 x 플러스 2 이런 거를 리미트 예를 들어서 x를 무한대로 보낸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우리 어떻게 바꾸죠? x-1분의 x- 이렇게 바꾸고 플러스 3하면 똑같죠? 그래서 이 녀석은 1 더하기 x-1분의 3이라는 그래프 이 y값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돼요. 그럼 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 그릴 줄 아니까 x는 1이라는 점근선이다. 그 다음에 y는 1이라는 점근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양순이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그때 이 무한대로 가는 거 뭐라고? 쭉 저 멀리 보내는 거라고. 그럼 이쪽으로 쭉 보낸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다가가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는 건 여기 앞에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씌우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갈 때 어디로 갑니까 얘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다가가? 1로 다가가고 있죠. 그쵸? 얘 뭐로 간다고? 1로 다가간다. 정확하게 말하면 1보다 조금 큰 값으로 다가가고 있죠. 어쨌든 이 값이 뭐로 다가간다고? 1로 다가가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를 우리가 이걸 그릴 줄 몰랐던 상태라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여기가 무한대로 보내지 상수권에서 얘가 빵이 되잖아. 그러면서 1로 다가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얘 무한대로 보내면 저 무한대로 가면 그냥 얘가 하염없이 1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네 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 자 이번에는 만약에 리미트 x를 갖다가 1로 보내는데 1보다 조금 큰 우극한 1보다 큰 데서 보냈을 때 이 값이 어떻게 가는지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1보다 큰 데서 보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때 이 함수 값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계속 하염없이 올라가죠. 이거는 어떤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한다 해서 이건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 어떤 값인지 모르는 값인 거예요. 그냥 겁나 큰 값인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고? 발산이라 한다. 그러면 1보다 조금 큰 데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네 라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극한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극한값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면 쉽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걸 좀 연습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얘기죠. 지우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할게요. 함수의 극한이라는 표현은 기호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두시는 겁니다. 리미트 예를 들어서 x를 뭐로 보냈을 때 그때 요 fx 이렇게 뭐냐면 요 값이 일정한 어떤 알파 값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뭐 한다고? 수렴을 하는 거고 이 값이 일정한 값이 아니에요.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것도 일정한 값이 아니죠. 그리고 막 커지는 것도 일정한 값이 아니고 막 떨어지는 것도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발산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막 무한대로 보내는데 마이너스 1 x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거 그래프는 우리 생각해보면 얘가 1일 때 얼마야? 1일 때? 1일 때? 얘가 자연수라고 합시다. 1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1, 2일 때 1, 3일 때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커질 때 얘인지 얘로 가는지 얘인지 얘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도 발산인 거야. 진동이고. 이런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진동이라고 하는 진동도 그냥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값이 아니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수렴을 하긴 수렴을 하는데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자,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자 지금 극한값의 존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경우, 즉 y는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그럼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의 fx,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은, 그래서 저는 밑에다 쓸게요. 그냥 이거를 그냥 뭐로 한다고, 극한값은, 자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우리가 이렇게 a로 보낼 때 아까 전에 a보다 조금 큰 데서 보낼 수 있고 작은 데서 보낼 때 했죠. 그래서 얘는 a보다 조금 큰 데서 보낸 우극한 값과 리미트 x를 a로 보냈는데 a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낸 자극한 값이 서로 뭐였나?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우극한 값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극한 값이 서로 뭐야 되더라? 같아야 되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같지 않으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찍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일 때 뭐 A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여기가 FA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어. 여기는 뭐 FK라고 할게요. 어쨌든 이런 함수가 있어. 그래프가 있는데 A가 조금 작은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쵸? 그러면 이때 뭐 한다고? 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A보다 조금 작았을 때 자극한과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우극한값이 서로 뭐 한다고요? 같아야 됩니다. 근데 자극한은 얘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내니까 그때 함수값은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로 가고 있죠? 여기 그냥 1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얘는 2라고. 그럼 얘는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거야? 얘는 자극한은 1로 나가고 있죠. 근데 우극한은 A보다 조금 큰 데서 보낸 거니까 이 그래프가 어딜 따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어. 얘들아, 여기 흰 동글뱅이에서는 이 값이 없는데 극한값은 내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한대로 보내서 그게 0으로 다가가는 거지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도 그냥 2로 이 값은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흰 동글뱅이가 칠해져 있어도 이거는 2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그때 자극한 값, 우극한 값이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그때 여기 값이 A인데 X 값이 A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그럼 이때 극한값 얘 존재하니 물어본 거예요.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이 값 존재하니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다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자극한 값과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 우극한 값이 같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A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낼 때는 여기 없는 함수가 1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A보다 조금 큰 데서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함수 값을 가리키는 거니까 얘는 1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럼 두 개가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셨죠?
이런 거 그려놓고 같이 따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함수 y는 fx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우극한 값과 자극한 값이 뭐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당연히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문제가 합성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이게 학교별로 출제가 되는 학교가 있고요, 출제가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출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극한, 우극한 값 이런 거 구할 때 합성함수의 극한값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문제 낼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냥 풀어볼 줄 아시면 이거 되게 쉬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함수 y는 fx다.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뭐라고?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뭐하다?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0분의 0꼴이나 아까 전에 무한대꼴 무한대꼴 이런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드니까, 방금 전까지 계속 그래프를 그리서 확인했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매번 힘드니까 우리가 성질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강의 때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극한값의 자악한 값과 우극한 값과 극한값의 존재, 그리고 합성함수의 극한값에 관련된 내용만 배우도록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념은 딱 심플하게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 과정이잖아. 기본 과정은 좀 심플하게 개념을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정리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왜 배운다고? 미분하려고 배우는데 미분을 왜 한다고요?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표현이 극한으로 정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한에 대한 0분의 0꼴의 계산을 하는 걸 배우면 미분이라는 녀석을 정의 내릴 수 있고, 미분을 정의 내리고 나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우니까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막 무한대로 보내거나 어디로 보낼 때 막 발산을 하니 수렴을 하니 일정한 값으로 뭐 다가가면 수렴이고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면 발산, 또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진동이라서 그것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요, 야 저 보내면 얘 어디로 갈까? 라는 것들까지 인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있다가 잠깐만 끊었다가 우리가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1-1번이 있습니다.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공간을 있는 대로 골라라 하고 그래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지금 뻥 뚫려 있어요. 1이고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2 쟤는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3에서 찍, 뭐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곧 주어진 거예요. 여기가 2,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 -1, 여기 마이너스 뭐 이렇게 주어졌대요. 그래서 기억을 보는 겁니다.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요 극한값이 존재하니, 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뭐 한다고? 같아야 되더라.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똑같아야 된다. 그럼 자극한 같은 경우는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낸 거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일로 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다가가는 거야. 그럼 함수값 얘는 1로 다가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보다 조금 클 때의 그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데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서 해도 1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은 얼마야? 1이 되니까 얘는 극한값 1로 존재하네 하고 기억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니은 볼게요. 니은을 봤더니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니 라고 하니까 리미트 다시 뭐라고? 1보다 조금 클 때 우극한 값과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조금 작은 데서 보낸 작은 값이 똑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1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럼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내는 것도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 1보다 조금 큰 데서 보낸 거니까 1로 가니까 얘도 마이너스 1로 다가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로 존재를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될 거라는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x를 2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은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우극한 값과 생략시킬게요. 이제는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낸 자극한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낸 녀석은 이렇게 갈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나가니까 어디로 갑니까? 2로 나가죠. 그래서 자극한 값은 얼마야? 2야. 2보다 조금 큰 데서 간 녀석은 2보다 조금 큰 데서 보낸 거는 이렇게다가 갈 거니까 이렇게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3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값은 3입니다. 세네 둘은 다르다가 돼서 2에서의 값은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이해하셨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만 하면. 그럼 1-2번 같은 경우 1-2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우극한 자악한이 따로 이제 자악한 값, 우극한 값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얘도 그대로 그래프 따라가시면 돼요. 보자고. 이번엔 1-2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자체가 주어졌습니다. 그림 자체 또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0이라고 함수까지 정해져 있고 1일 때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네요.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또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또 이렇게 주어지고, 1일 때 또 빵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1번을 봤더니 리미트 x를 마이너스로 보는데 마이너스를 조금 클 때 우극한 값 보라는 거. 우극한. 그럼 마이너스보다 조금 큰 데서 보내면 1로 다가가는 거죠. 이렇게 이 함수를 따라서 함수 값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리미트 이번에는 x를 0으로 보내는데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0으로 보내는 극한 값을 구하라. 그럼 0보다 조금 작을 때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낸다니까 이 함수를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나가고 있죠. 세 번째로 이번엔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데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내고 있네요. 그러면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 그럼 1보다 조금 여기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어디로 가고 있다? 이 값은 1로 나간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자극한 우극한도 그래프를 그리시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합성함수의 극한값만 좀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제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식으로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2-1번 보시면, 자,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는 뭐라고 주었냐면 x 플러스 k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의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하여 리미트 x를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보시죠. x를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 극한값은 리미트 x를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의 우극한 값과 리미트 x를 마이너스 2로 보냈을 때의 자극한 값이 서로 뭐야 된다고?
같아야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내가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커 같은 데서 그럼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쟤는 기울기가 1짜리 녀석의 그래프니까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그냥 마이너스 2보다 커 같은 거 마이너스 2일 때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잡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에 플러스 하니까 여기 플러스 7이 되죠. 그러면서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7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죠. 위로 볼록하게 그릴 건데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이 마이너스가 작을 때 요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거니까 분명히 이렇게 합치게끔 그려질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해하셨죠?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녀석 플러스 7이니까 뭐 x축이 여기에 그려져 있으면 안 되네. x축이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에 그려져 있겠네요. 이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그럼 잘 보세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클 때의 우극한.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조금 클 때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따르는 거죠? 이 함수의 그래프를 따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때의 함수 값이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때 함수 값이랑 똑같잖아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라고 쓰시는 거고. 자, 이번엔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데서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는 분명히 요 함수를 따르는 거죠. 요렇게 가면서 여기로 다가가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이 함수를 따를 거니까 여기다 또 함수 값이 될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값은 아까 전에 마이너스 2, 얘가 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이고. 그럼 이 두 개 값이 같아야지만 그 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k는 뭐가 된다고? 9가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마이너스보다 조금 크다라는 녀석의 함수를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데서 이 함수를 쓰는 거고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이 극한값이구나. 마이너스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이 함수를 쓸 건데 마이너스보다 작은 데에서의 함수는 이 함수를 따르는 거니까 아 마이너스 2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두 개 값이 같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죠.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함수의 극한은 그냥 그 값을 대입했을 때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조금 더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2-2번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풀어보죠. 자, 보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f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시켰네요. 그럼 x는 1보다 클 때 함수는 저 함수를 따르고 x가 1보다 작을 때 함수는 이 함수를 따른대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얘는 그냥 1보다 조금 작을 때 자극한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보는데 1보다 조금 클 때 우극한 더하기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을 때 극한값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사실 얘 우극한 자극한 따르셔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우극한 자극한 똑같으니까 이거 물어봤겠지. 이게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걸 왜 물어봅니까? 이렇게 좀 센스를 발휘하시면서 갑니다. 자, 하나씩 보자고.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보니까 1보다 작은 데서 보내는 거야. 그럼 1보다 작을 때 함수는 이 함수잖아요.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될 거고. 자, 이번에 1보다 조금 큰 데에서 함수를 따른다는 거였으니까 1보다 조금 큰 데에서의 함수는 이 함수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니까 1이 될 거고. 자, 3이라는 건 1보다 겁나 크죠? 그럼 1보다 큰 녀석의 함수 여기가 될 거니까 3 집어넣으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되더라? 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셔서 이 값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3-1번으로 갈게요. 자, 3-1번 보면 y는 fx의 그래프가 이번에는 이렇게 그렸대. 이 3번 패턴의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패턴인 거야. 지금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여기 마이너스 2,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이 1이래요.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 0이겠죠, 원점. 원점일 때 빵.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이게 y는 fx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이런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가 뭐냐면 리미트 x를 0으로 보냈을 때 조금 작았을 때 x-1 더하기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조금 클 때 우극값, 즉 합성이잖아. x 대신에 이상한 다른 함수가 들어있다는 건 합성이죠. 여러분들 합성 표현이 fgx 이렇게 하는 게 합성이잖아. x 대신에 우리는 gx를 쓴다라는, 즉 x 대신에 gx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합성함수의 정의였어요. gx에 대응되는 y값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런 꼴이 나는 거야. 왜냐면 fx가 있는데 gx라는 녀석이 예를 들어서 x-1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잖아. fx-1이라는 거. 얘가 gx니까 이런 꼴이랑 똑같죠. 그래서 x 대신에 이상 야리꾸리한 게 들어갔으면 합성인 거예요.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극한은 잘 봐.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방식은 요 앞쪽에서 계속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그래프를 따라 그렸잖아요. 근데 우리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굉장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 그거 그리는데 한나절일 텐데 이거를 가지고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라는 상당히 좀 어렵죠. 물론 얘는 x 대신에 x-1, x 대신에 x 플러스니까 쟤네들을 그냥 한 칸씩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좀 쉬운 편에서 바로 풀 수는 있지만 저는 습관 자체에서 그냥 이런 거를 합성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합성함수의 정의는 그 대신 얘 뭐 대신 x-y, y는 x-1, 즉 이 f라는 녀석의 함수는 x 대신에 이 y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0보다 조금 작을 때 이 y 값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다시 f라는 녀석은 정의역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얘도 이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자, 얘부터 할게요. 자, y는 x-1이라는 그래프를 여기서 살짝 그릴게요. 이렇게. 충분히 다 그릴 수 있죠? 그랬을 때 0보다 조금 작을 때, 봐봐. 0보다 조금 작을 때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요 점의 좌표는 1이야. 그럼 0보다 조금 작은 데서 x를 보낼 때 이 y 값의 변화는 1보다 조금 밑에서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가 0보다 조금 작을 때 이 y 값 어디 있니 보면 돼요. 0보다 조금 작을 때 여기 위치에 있잖아. 얘는 1보다, 이 1보다 조금 밑에 있죠. 그러니까 1보다 조금 밑에 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걸 다시 얘는 뭐야? x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냥 0보다 조금 작을 때 이 y값은 1보다 조금 작은 데 있네. 그걸 다시 x로 쓸 거야. 원래대로 보면 1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오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네. 하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y값이 빵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은 빵인 거야. 자, 처음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주 하다 보시면 이거 되게 안 못하냐. 이쪽 또 해볼게요. 다시 합성함수라는 얘기를 우리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 x 자리에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야. 그럼 내가 만약 이 값을 이렇게 y라고 두면 이 y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y는 fx의 그래프를 쓸 때는 x 플러스 1이라는 y 값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조금 클 때 이 값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다시 이 f는 x로 쓰고 있으니까. 그럼 또 그리세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이제는 이렇게 그려질 거죠. 여기는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빵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마이너스도 조금 큰 데서 보는 거잖아. 그때 y 값. 그때 이 y 값은
얘 입장에서 y값입니다. 0보다 조금 큰 데 있잖아요. 뭐라고? 0보다 조금 큰 데서 오는 값인 거야. 그럼 이 값은 0보다 조금 크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걸 다시 f는 x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원래대로 그래프 보면 0보다 조금 큰 데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0보다 큰 데서 이렇게 다가가겠죠. 그럼 어디로 다가갔어요? 1로 다가갔잖아. 이 값은 1이 돼서 0 더하기 1에서 답은 1이 되더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연습해볼게요. 3-2번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2번이.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3-2번. 마지막 문제예요. 금방 끝나죠? 네. 자, 실수 전체의 집합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줬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쉬운데 거의 그리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때 x 값이 1이고 얘는 1일 때가 요가 그리고 얘가 아래로 블록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4인데 여기가 2고 이 값이 5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략적으로 3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림 이상하지만 이렇게 그렸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만 줘줬죠? 그랬을 때 뭐 구하라냐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에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조금 더 나중에 익숙해지면 더 쉬워집니다.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f에 t 플러스 1분의 4t 마이너스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딱 요 정도의 합성함수의 극한만 할 줄 알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보시면. 자, 다시 얘는 t 대신에 이상한 녀석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합성입니다. 그때 합성함수의 극한을 볼 때는 항상 어떻게 보라고? 이런 이 값이 y 있는 녀석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 두 가지 그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y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다시 f는 x로 쓰고 있는 거니까 정의역으로.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t 무한대로 볼 때 얘 어디에 있을까?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죠? 그럼 우리가 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어서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그래프 그립시다. 자, 얘 점근선으로 하는 여기 t축이 여기 y축입니다. 마이너스 1인 녀석 그때 y 점근선 y는 1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이쪽으로 쭉 보냈을 때 얘는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y는 1로 다가가는데 1로 다가기는 1보다 뭐야? 조금 밑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1보다 조금 밑에서 1로 다가가는 거야. 1이야 1보다 조금 작아요. 그 값이 1보다 조금 작아요. 1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y 값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1로 오고 있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얘는 x로 쓰고 있으니까 1보다 조금 작은 데서 오네 하면 이렇게 따라하니까 얼마야? 이 값이 2가 되더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프 각각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얘도 할게요. 또 할게요. 계속 연습하시는 겁니다. 몇 번 하다 보면 한 10문 정도 풀면 익숙해집니다. 자, 이번에도 얘는 이 값을 y라고 뒀을 때 t가 무한대로 했을 때 이 y 값이 어디 있지? 그리고 그 어디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또 계산해 보시면 y는 t 플러스 1분의 4 곱하기 t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5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4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다. 자, 이 그래프 그릴게요. 즉 여기 t축, 여기 y축. 자, 이 빵 되는 점은 t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4. 이 4. 그래 놓고 그래프가 음수니까 찍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무한대로 보내고 있죠. 그럼 무한대로 쭉 다가가면 얘는 이렇게 다가갈 때 4로 다가가고 있는 거야. 4로 쭉 다가가겠잖아, y값이. 근데 4보다 작은 데서 오고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4보다 조금 작은 데서 오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걸 얘가 뭐라고 다시 4보다 조금 작은 데서 오고 있는데 그걸 다시 얘는 x값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 함수가. 그럼 빨리 4보다 조금 작은 데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다가갈 거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5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5가 돼서 둘이 더하면 7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십니다. 자, 합성함수의 자극한 우극한은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 문제 같은 문제집을 갖다 시험 문제집 사가지고 합성함수의 자극한 우극한 정도는 충분히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거의 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 요 다음 강의에서 극한값의 성질을 배우고 나면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저렇게 공식처럼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용하면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본격적으로 극한값을 배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강 오늘 수업은 이렇게 간략하게 끝낼 겁니다. 우리 처음 배울 때부터 너무 많은 걸 배우면 배부르고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첫 번째 강의는 조금만 배우도록 할게요. 자, 1강 함수의 극한의 존재 관련된 문제 개념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